네. 그러면,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준을 좀 제시를 좀 한다 그러면,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 그리고 특히 따뜻한 물, 그리고 식사할 때 식사와 함께 조금씩 가볍게 마셔주는 것. 그 두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물을 언제 마셔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되겠네요. 음, 그런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수업에서 이제 딱 꽂히는 내용만 이제 가지고 가셔서 문맥을 다 빼고서는 적용을 하는 거를 가장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음, 비루 따라 음식의 잘못된 조합 편에서 얘기를 하다 하면서 뭐 발효식품을 끓이는 얘기나 뭐 유제품과 뭔가를 섞을 때 얘기하니까 저 선생이 김치 나쁜 거라 그랬어. 저 선생이 요거트가 나쁜 거라 그랬어. 이렇게 딱 캐치를 하시고 밥 음, 먹을 때 물 마시는 게 분명히 의사들이 안 좋다 그랬는데 저 사람은 마시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설렁탕을 먹는데 옆에다 물을 두고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 되는데 국을 국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식사를 할 때 좋은 조합이라는 게 텍스처 자체가 액체도 있어야 되고 고체도 있어야 되고 중간 텍스처도 있어야 되고 빈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 그쵸. 안에서 한식을 떠올리시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식을 생각하시려면 국을 드신다 그러면은 굳이 물을 또 한 잔 먹을 필요는 없죠. 국이 짜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음식 자체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을 즐겨서 만들어서 먹지는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하면은 뜨거운 물을 마시거나 뭐 어떨 때는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딱 들으시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대로 탕을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데 여기 또 뜨거운 물을 넣어서 드시면 더 망가지는 거죠, 소화력은.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있는 한 끼 내에 이 액체와 고체 이 조합들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한식이 잘못된 거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전통적인 한식은 건강식이고 국은 따뜻하게 된장을 풀어서 여기에 나물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간 거를 소량 포션 조금씩 해서 먹었거든요. 이렇게 탕을 사발로 해서 들이키는 거는 현대 오면서 변형이 된 거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먹진 않았죠. 음, 그런 의미에서 의사분들이 식사할 때 물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된다. 이거는 정답이죠. 그건 음, 그렇지만 그 양을 조절해서 먹을 때는 소화력이 가장 좋다. 그거는 맞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국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저희 아버지 때 분들이나 국물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이 비율을 보면 국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하실 때 물을 함께 드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렵죠. 왜냐면 이미 그 액체가 차, 차지해야 할 비중을 국물이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그래서 아유르베다에도 이제 비율이 나오잖아요. 고체로 된 음식, 액체로 된 음식, 뭐, 그 다음에 비워둘 공간까지 해서 이렇게 비율이 나오는데, 그 액체가, 그러니까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국물의 그 액체의 비율을 조금 줄이는 게 좋겠죠. 예. 왜냐면 음식을 드실 때 이제 액체의 비중이 너무 많아 버리면 그것 자체가 이제 소화를 자꾸 방해를 하는 역할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 그런 고체와 그리고 액체와 그런 비율을 또 식사를 하실 때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물을 먹는 습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식이나 일식이 건강식으로 불리는 이유는 잡곡도 있고 채소도 있고 생선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 소화를 돕는 발효된 콩을 가지고 풀어서 마지막에 미소를 마시고 이런 것들은 좋은 비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는 것들은 이런
사발체 냄비로 마시는 음, 것들이 문제고, 이거를 이 양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였지만 양을 늘리면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소금 섭취를 너무 많이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걸 짜게 맵게 먹기 시작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은 고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1단계로 고쳐보시려면은 국물을 드시는 것도 자극적으로 드시고 있다면은 그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염분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먹었을 때 짜다 그러면은 딴 거죠. 되게 음, 심플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염분 중독도 쉽기 때문에 염분은 최대한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를 또 이제 잘못 공부를 하시면은 소금이 나쁜 놈이 돼버리기 때문에, 소금은 소화를 돕고 음식의 맛을 끌어올리는데 적절하게 쓰이면 굉장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은 소금을 적절하게 자기가 사용해서 짜지 않게 음식만 하시면 뭐 비율 걱정 같은 건 안 하셔도 돼요. 네. 보통 이제 밖에서 먹는 음식들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좀 짜고 맵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맛에 길들여지다 보면 이제 좀 계속 짜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음식의 형태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고려해야 할 이제 사항들이 뭐 한 10가지 이렇게 제시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따뜻한 음식 혹은 바로 요리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음. 하시나요? 따뜻한 음식이랑 그 따뜻한 음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소화력을 잘 보존하시는 게 건강 싸움에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화력이 곧 생명력이 되고 여기서부터 음, 모든 게 출발하기 때문에, 소화력에 조금 친화적인 음식으로 시작을 하시려면은 생채소, 생과일 많이 먹는 습관, 뭐 스무디 마시는 거, 주스로 된 거, 그러니까 이런 채소 샐러드, 그다음에 생과일, 이거를 뭐 스무디로 만들어서 마시는 거, 디톡스 주스 마시는 거, 이러한 컨셉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역시 음식의 기본 개념이 깨졌기 때문인데, 현대의학에서 포커스를 두고 갔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음식으로부터 영양분을 많이 가져와서 좀 더 건강할 수 있을까로 출발을 했지만, 음, 여기에서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이 음식 속의 영양분을 최대한 살려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걸로 자꾸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디톡스 주스의 비율과 이것을 짜내서 마셨을 때 씹어서 먹는 걸로 섭취할 수 없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먹을 수 있다, 이 컨셉이 맞지만 영양분을 가지고 와서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소화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독과 같단 말이죠. 생채소를 즙을 내서 마시는 습관이나 음, 이런 국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그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체온을, 뭐 체온이랄까, 뭐 몸에서 열을 발생하고 있는 에너지가 소화력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이 열 에너지가 잘 보존이 되고 있어야 외부로부터 뭐 코로나 바이러스든 박테리아든 곰팡이든 균들이 들어왔을 때 잘 이겨내서 이거를 면역력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렇죠. 에너지를 잘 가지고 계시려면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차갑고 생으로 된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거를 내 변으로 만들기 과정에서 영양분을 가지고 오고 섬유질을 갖고 버릴 거 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차가워지거나 손발이 차가워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소화력이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그런 편인데, 그래서 음식에다가 열을 가해서 따뜻하게 우리 소화력, 몸에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랑 수준을 비슷하게 해서 드시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내가 소화를 시키는데 에너지를 자꾸 뺏기지 않는단 말이죠.
영양분만 자꾸 생각하시면은 정제, 가공, 뭐 조리 다 빼고 자꾸만 생으로 즙 짜서 먹는 쪽으로만 가서 건강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이미 에너지를 많이 뺏겨서 아프신 분들이 이 음식을 소화하겠다고 이거를 끓이느라고 안에서 에너지를 더 뺏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 먹고 나면 더 무겁고 기력 없고 막 힘들어지는 이유가 음식의 에너지보다 내 에너지가 약할 때 그렇단 말이죠. 음식이 기름지고 정제를 많이 하고 당 수치가 높은 걸 딱 먹고 나면 사람들이 충곤증 오듯이 가라앉고 무겁다. 이거는 음식 에너지 싸움에서 내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내 에너지 레벨이랑 맞춰서 자꾸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여기다가 에너지를 안 뺏겨서 내 면역력도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먹으라고 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따뜻하게 먹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고, 두 번째로 바로 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는 아유르베다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리를 한번 하고 다시 끓이거나 데피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성질이 무거워지면서 몸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대사 독소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염증으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음식을 오래 보관하면서 자꾸 끓여서 먹는 습관들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했고, 동일하게 현대의학에서는 음식을 조리를 했는 한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산화가 일어나는 음식을 드시면은 그냥 먹는 대로 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항노화, 항산화제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블루베리 먹는 거, 과일 먹는 거 다 항산화제를 먹는 거거든요. 늙지 않으려고, 염증 일으키지 않으려고. 근데 음식을 조리한 거를 오래 보관했다가 또는 뭐 조리식품을 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거나 국을 한번 끓여서 또 끓이고 또 끓이고 또 끓이고 어제 한 거 밥솥에 있는 거 3일 동안 퍼서 드시고 산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먹을 때마다 염증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이 염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전질환, 뭐 잠재적인 모든 질병의 씨앗이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분 중에는 이 얼굴 반쪽이 마비가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제 히스토리를 쭉 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그분이 외지에서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인데 혼자 계시니까 요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국이나 찌개를 뭐 큰 냄비에다가 한 2개 정도 끓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한 4일 이렇게 두고두고 이렇게 드시는 거를 거의 뭐 10년 가까이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그쪽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마비가 온 거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염증은 왜 생겼냐? 그거는 대답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냥 그쪽에서는 항염제, 항생제 이렇게 처방을 그냥 하고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좀 더 빠르게 잘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연락을 이렇게 통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런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진짜 정말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나중에는 이 반쪽이 아니라 다른 큰 문제들이 올 수 있는 거죠. 10년, 15년, 20년 계속 그렇게 음식을 해서 냉장 보관해서 계속 먹으면 소화 안 되죠. 그러면 계속 암화 생성되지. 그러면 몸에 염증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있는 증상만 제거해서는 아무것도 일단은 굉장히 폭탄을 이제 안고 사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 병의 원인으로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